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 원룸에는 다 알보자만 사는가 봐요. 벤츠에, 아우디에, 프랑스 차에 다들 능력이 좋은가 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분은 아니네요. 아니, 남의 차를 왜 그렇게 다 보는 거야? 여러분, 알부자가 왜 원룸에 살죠? 알부자가. 알부자가 왜 좁디 좁은 그런 구축 원룸에 살고 있죠? 보통 알부자분들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왜 보면 좀 넓은 대저택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사는 분들이 은근 많이 있어. 거기서 이사 안 가고 쭉 사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동네 보면 주택인데 좀 삐까뻔쩍하게 지어진 주택이 있어. 근데 이 집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집 있잖아. 그런 집 한 군데 있거든요. 예. 광역시에도 그런 집이 있어. 그런 집 의외로 비싸,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도 혹시나 왜 보면 아파트 비싸다고 하잖아요. 의외로 왜 좀 정원 딸린 주택 있죠. 이런 거 알아보면 진짜 비쌉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싸 이게. 저도 약간 그런 집에 로망이 있거든. 로망 없습니까, 여러분? 왜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서민집 나오는데 보면 서민집이 아니야. 왜냐하면 드라마에 나온 집 보면 복층주택이에요. 복층주택. 보통 이제 마당까지 딸려가지고 한 100평 되고, 그리고 주택 대지만 해도 주택만 해도 1층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다용도실 하나 있고 그 2층에 또 2층 거실 있고 방 두 개 있고, 그런 집이 약간 서민집으로 보여주거든요. 서울에서 아마 그런 집 구하려면 10장을 줘야 될 겁니다. 10장 그냥 넘어갑니다. 큰 걸로 10장. 한 장에 1억. 대구나 부산 같은 데 그런 집 같은 거 알아보려면 못해도 6, 7장을 줘야 됩니다.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쌉니다. 네, 많이 비쌉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한번 부동산 같은 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어요, 이게. 오히려 그런 집에 사는 분들이 좀 알부자가 많아요. 서울도 보면, 그러면 그런 대지 딸린 이제 아파트가 아니 이제 그 주택 같은 사는 분들이 의외로 자산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집 연끌을 잘 안 해요. 예, 연끌을 잘 안 해. 원래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동네 쭉 사신 분들. 그런 알부자는 좀 있는데, 좁아 터진 원룸에 알부자가 있다. 알부자보다는 알거지가 있겠죠. 요새 보면 왜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원룸이 굉장히 허름한데, 차는 좋아. 골목이 굉장히 후미지고, 굉장히 좀 비탈길이라서, 누가 봐도 저 이제 원룸은 좋은 원룸이 아니에요. 예. 좋은 원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아우디 벤츠 있습니다. 벤비아 있고, 프랑스 차면 아마 푸조 있습니다. 푸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보통 외제차가 있어도 신차는 별로 없어요. 신차는. 좀 오래된 차들 있죠. 그러니까 나온 지 한 8년에서 한 10년 이상 지난 차들. 그런 차들은 중고로 사도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도 있긴 한데 보통 나온 지 한 5년에서 한 8년. 중고차 검색해 보시면 벤츠도 연식이 좀 지난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보증 수리 기간 지난 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입니다. 이클도. 아우디는 좀 더 싸고, 아우디는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프랑스는 더 쌉니다. 프랑스는 푸조는. 그래서 막 저 차 mon다고 막 엄청 막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외제차 막 무조건 끈다고 해서 이 사람 무조건 돈이 많다 그건 아니에요. 예. 차에 관심 있으면 저 차가 이제 나온 지 얼마 된 모델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예.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차의 인생을 뭐 꼬라박으신 분들이겠지.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원룸 사는데 차는 좋은 거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 저렇게 사는 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남자가 폼 잡고 좋은 차 끌어가지고, 남자한테 좀 있는 척하고 드라이브도 좀 멋진 데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한 20대 초중반 때는. 근데 나이 먹고 저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 있어요, 이게. 나이 먹고.
근데 보통 저렇게 살면 굉장히 좀 간당간당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원룸 월세 있지, 관리비 있지. 아마 저 차를 모르는 분들은 할부로 샀겠죠, 할부로. 할부로 사고 거기다가 외제차니까 이제 유지비도 많이 들겠죠. 그럼 그거하고 이것저것 합치면 뭐 자기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축 못 하겠죠, 이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버는 돈이 250, 300인데 딱 거기에 이제 버는 만큼만 돈을 쓰는 거야. 자동차 유지하고. 자동차 유지하고 월세 내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대신에 저축은 못 하는 거지. 저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저런 차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냐. 아, 난 저렇게 안 사야겠다. 아마 저렇게 차를 구입하고 월세까지 내면 저 사람은 저축을 못 하겠지. 그럼 저 사람은 여기보다 더 나오는데 이사를 못 가겠지. 나는 돈을 모아서 목돈 만든 다음에 여기보단 더 좋은 보금자리 간다. 나중에 내 집 마련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차를 좋은 거 뽑겠다. 네, 그런 생각 가져요. 그런 생각. 저는 옛날부터 차보다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애로사항을 옛날부터 많이 겪었었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사실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내 집이고, 옛날에 이제 뭐 전셋집 살면서 남의 집 볼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사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집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뭐 이제 전세 계약 끝난다거나 월세 계약 끝나가지고 또 짐 싸두고 이사 가야 되는 그 걱정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내가 뭐 이 집에 세대 주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예. 이사 가는 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야, 이게. 나이 먹고. 저렇게 월세 계약하는 분들은 한 군데 사는 분도 있겠지만 월세 올라가면 또 짐 싸두고 어디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저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가서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게. 예. 왜냐면 살다 보면 집이라는 게 정들잖아요. 근데 정드는데 계약 끝나니까 또 짐 싸두고 가야 돼. 어디 갈 거냐고, 이제. 그래서 남자분들 자동차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저렇게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는 공실이 증가해도 원룸은 괜찮지 않을까요? 1인 가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은 원룸으로, 원룸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고시원으로. 원룸이 괜찮다고요? 그럼 평생 원룸 사시려고? 나이 먹어도 원룸 사시려고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니, 그니까 뭐 원룸을 뭐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원룸 평생 기간을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살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원룸 평생 사는 게 이게 괜찮은 거 생각하세요? 왜 그런 분도 있어.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 나는 큰 눈 알먹고 달에 200이나 벌면서 원룸 월세 낼 정도만 살면, 나는 이렇게 살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옹졸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가 그렇게 사는 거죠. 나이 먹고 원룸 살면 사실 천양합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나이 먹고는 집다운 집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도를 정하는데 이 주거 면적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넓은 집이 낫습니다. 좁은 집에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보다. 예. 저는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난방비는 많이 들겠지. 대신에 뭐 청소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평소에 청소해놓으면 뭐 정리할 거 없잖아. 맞잖아요. 평소에 내가 집에 어지러 놓지 않으면 아무 넓은 집 살아도 손댈 수 있는 데 많이 없어요, 여러분. 식구가 많지 않는 이상은. 나이 먹으면요,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밖으로 안 다녀요, 이게. 나이 먹으면 앞에 4자 붙잖아요. 40이 넘으면 나이 먹으면 만날 사람이 없어. 여자분도 만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보면 집들이 주순위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많아져. 그럼 집에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근데 집이 좁으면, 방음 같은 게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이 좁은 데 살면 살수록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왜냐면 집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짐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옷이나 뭐
이 가구 같은 거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원룸 같은 공간은 공간의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수집하고 싶고 이제 뭔가 걸고 싶은데 그런 거 할 공간이 없어. 그게 좋은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 이사 가는 것도 지겹고 한 군데 정착하고 싶은데 원룸 살다가 또 월세 올라가면 또 다른 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인 가구 난이가스 증가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은 원룸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원룸. 원룸 앞으로 가격 올라갑니다, 원룸 월세는. 다 올라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1인 가구 수요가 많잖아요. 원룸 월세는. 그리고 물가 올라가면 당연히 원룸 월세 오르는 거 아니야? 올라가겠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계속 월세만 내고 살려고? 그럼 나중에 월세값 감당 못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저렇게 나이 먹고 사는 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원룸 사니까 나는 뭐 쭉 원룸 사야 되겠다. 시간 쭉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 쭉 지나고 나서. 항상 월세 걱정하고 월세 계약 끝나면 이사갈 걱정하고 그리고 옆에 뭐 빌런들 소음경 일으키는 사람들. 아니 생각해봐. 아파트나 빌라도 빌런들이 많겠지. 원룸이 빌런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보통 원룸 1층에 네다섯 세대 살잖아요. 10세대 사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안에 뭐 이제 그 소음이나 냄새 같은 것도 많이 시달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원룸엔 다 좋은 사람들만 사나?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멀리 보라는 거야, 멀리. 요새 보면 굉장히 시야가 좁은 댓글들이 많아. 당장 원룸 살아서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원룸 쭉 살 수 있겠다. 그럼 계속 원룸 살아보세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때 되면 월세도 많이 올라갈 테고, 돈 버는 거 힘들어지는데, 뭐 모아놓은 거 없이, 원룸 월세 생활하는 게, 그게 괜찮을지.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젊을 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원룸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원룸보다는 보다 나은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 이 주거 환경이 갖는 행복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 여자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을 모아서 집다운 집에서 사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